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마시고 이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콩팥이 나빠지는 줄도 모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런 신호 없이 천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세브란스 연구팀의 12년 추적 결과를 볼까요? 환자 800명 중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다들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투석이라니요. 이게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다 알려드리죠. 왜 우리나라가 만성 콩팥병 증가율 세계 1위인지 그 위험 신호까지요. 일상에서 콩팥을 살리는 음식과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놓치면 삶이 변합니다. 맥기 나트륨과 칼륨을 따지고 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하니까요. 결국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죠. 가족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도 사라지죠.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약속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장기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죠. 온몸의 혈액이 콩팥을 통과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씩 말이죠. 큰 드럼통 하나 분량의 피를 매일 깨끗하게 걸러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독소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합니다. 몸속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일도 콩팥이 아주 예민하게 수행하죠. 물이 부족하면 아끼고 많으면 내보내며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도 중요한데 이게 무너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이 멈추는 쇼크사까지 올 수 있어요.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직접 분비하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르고 다시 콩팥이 망가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우리 몸에 필수적인 호르몬까지 만들어내죠. 콩팥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핵심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콩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몸속 모든 혈액이 이 필터를 통과하며 깨끗해지는 거죠. 매일 혈액 180리터를 걸러냅니다. 엄청난 양이죠. 큰 드럼통 하나를 매일 깨끗하게 비우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독소와 노폐물은 소변으로 과감히 배출하고요.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챙기는 똑똑한 분리수거를 합니다. 게다가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까지 완벽하게 관리해요. 물이 많으면 내보내고 부족하면 몸속 수분을 꽉 아낍니다.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콩팥이 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심장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죠. 칼륨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심장에 치명적인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콩팥이 우리 몸의 생명줄이라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혈압 조절에도 직접 관여하며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르고 다시 콩팥이 상하는 악순환이 생겨요. 게다가 콩팥은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호르몬도 생산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핵심인 적혈구를 생성하도록 골수의 신호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역할은 분명해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수치도 함께 낮아지죠. 그래서 콩팥이 약해지면 빈혈이 찾아오고 유독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 환경을 24시간 내내 관리하는 중앙 통제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요한 통제실이 고장나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콩팥을 지켜야 해요. 콩팥의 중요성을 이제 아셨죠? 왜 우리나라에서 콩팥병 환자가 폭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특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성인 약 340만 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어요. 서울시 인구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환자 수가 매년 7.2%씩 무섭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세계 인류인 셈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명확한 이유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죠.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분들 중 거의 절반인 47%가 당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벌써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엔 60대 이후에 많았지만 요즘은 30대와 40대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어요. 젊을 때 당뇨가 생기면 합병증을 겪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20년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콩팥은 소리 없이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왜 당뇨가 콩팥에 치명적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는 혈액 속의 당분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입니다. 피가 달달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달달한 혈액이 혈관벽을 계속 긁어내며 공격하는 겁니다. 마치 설탕물이 파이프를 부식시키듯이요. 콩팥은 그 자체가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수많은 혈관이 정교하게 엉켜 있는 장기죠. 이 미세한 혈관이 당분 때문에 손상되면 피를 걸러내는 기능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정수기 필터가 찢어지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필터가 찢어지면 깨끗한 물이 안 나오듯 콩팥 혈관이 손상되면 노폐물을 못 걸러내요.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까지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 연구 자료를 봐도 당뇨를 15년 이상 방치하면 콩팥 합병증 발생률이 43%에 달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콩팥 합병증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대한고혈압 학회조사에 따르면 환자 중 34%가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계세요. 약만 꾸준히 드셔도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혈압이 왜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이것도 혈관의 문제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이 받는 압력이 너무 강하다는 뜻이죠. 수도관의 물을 강제로 너무 세게 틀면 결국 관이 터지겠죠. 콩팥의 미세한 혈관의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혈관은 서서히 병들고 손상됩니다. 처음엔 혈관이 두꺼워지다가 결국 좁아지고 끝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 연구를 보면 수축기 혈압 140 이상을 5년 이상 방치할 경우 위험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빠르게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세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가난했던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사셨으니까요. 치열하게 사셨죠. 밥심 하나로 버티며 자식 키우느라 보닌 몸은 항상 뒷전이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 건강까지 돌볼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마음 제가 다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라면 누구나 그랬죠. 하지만 콩팥은 참 정직한 장기입니다.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기능은 자연스레 떨어져요. 4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더해지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지죠. 60대, 70대가 되면 콩팥 관리에 더욱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건데 바로 소염 진통제 남용이에요. 무릎이 옥신되면 허리가 아프면 습관적으로 약국에서 소염 진통제부터 찾으시죠. 아프니까 먹는 게 당연하다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멈춰보세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7배나 빨라요. 무려 2.7배. 저도 이 숫자를 처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막기 위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데요. 이 물질이 사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약을 계속 드시면 콩팥 혈류가 줄어듭니다. 피가 안 통한 이 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특히 관절 통증으로 매일 진통제를 챙기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자, 이제 우리 콩팥병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원인 4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당뇨, 고혈압, 고령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 남용, 딱 이 4가지입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세대 정말 강인하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고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면 콩팥부터 챙기세요. 자, 이제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걸 알면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잦거나 아침마다 얼굴과 발목이 퉁퉁 붓지는 않으시나요? 요즘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하고 넘기진 않으셨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콩팥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바로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교수님도 강조하셨죠. 기능의 73%가 망가질 때까지 본인이 전혀 모른다고요. 3분의 2 이상이 파괴될 때까지 조용하니까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검사받는 게 중요하죠. 이제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첫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호예요.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면서 평소보다 거품이 아주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남자분들은 소변 줄기 때문에 거품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변기에서 5분,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팥병 초기 증상이 뭔지 아시나요? 정답은 무증상입니다. 아무런 신호가 없어요.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은 콩팥 기능이 73%나 손상될 때까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 73%라니.
4분의 3이 망가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검진이 중요한 이유예요. 하지만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두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기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고등이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소변의 거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꼭 알아두실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원래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변기의 거품이 5분이나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하세요. 단백뇨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세제를 푼 것처럼 거품이 촘촘하고 오래 남는다면 콩팥의 SOS 신호예요. 소변 색깔도 중요합니다. 정상은 연한 노란색인데 콜라색처럼 어둡거나 붓다면 혈뇨를 의심해야 하죠. 소변에 피가 섞인 것일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에 물과 나트륨이 쌓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특히 눈 주위가 많이 부어요. 저녁에는 발목이나 종아리가 문제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채 천천히 돌아온다면 콩팥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붓는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 생각하기엔 위험한 신호입니다. 아침마다 눈 주위가 반복적으로 부으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무기력과 만성 피로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독소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거기에 조혈 호르몬마저 줄어들어 빈혈까지 겹치죠. 온몸에 독소가 쌓이니 이유 없이 심하게 피곤한 겁니다. 집중력은 떨어지고 기운은 없는데 뭘 해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이 겪는 증상이죠.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넘기지 마세요.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린다면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피부를 통해 나오려 하거든요.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피부 가려움증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습제를 발라도 소용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이 지속된다면 콩팥 기능을 꼭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입맛이 없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입니다. 독소가 쌓여 위장 기능까지 떨어지는 거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기도 해요. 입에서 쇠맛이 나는 것도 흔한 징후입니다. 여섯 번째는 근육 경련이에요. 특히 밤마다 종아리가 심하게 당긴다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건 콩팥이 전해질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칼슘과 인의 수치가 깨지면 근육이 자꾸 뭉치거든요.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요.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호흡 곤란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폐에 수분이 차서 숨이 찰 수 있거든요. 누워서 자기가 힘들고 베개를 높이 베야 편하다면 폐에 물이 찼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면 지체 말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 검사받으세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꾸 가려우신가요?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 콩팥병 환자 10명 중 7명꼴로 피부 가려움증을 겪어요.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듬뿍 발라도 소용없고 피부과를 다녀봐도 원인을 모른다면 그때는 콩팥 건강을 확인해야 해요.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입맛이 없고 속이 계속 울렁거리는 증상입니다.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 위장까지 영향을 줘서 식욕이 눈에 띄게 떨어지거든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힌다는 분들이 계시고 이유 없이 체중이 쑥 빠지기도 하죠. 입안에서 새맛이 나거나 비릿한 느낌이 든다면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근육 경련이에요. 밤마다 종아리가 찌릿하게 당겨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콩팥이 전해질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 기능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칼슘과 인의 수치가 어긋나면서 근육이 갑자기 뭉치고 쥐가 나는 거죠.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난다면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 여기지 마세요. 일곱 번째 신호는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수분이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여 결국 폐까지 물이 찰 수 있습니다. 숨이 가빠서 누워서 자기가 힘들고 베개를 높게 개어야 겨우 편해진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폐에 수분이 차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예전보다 숨이 훨씬 가쁘다면 지금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위험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꼭 가까운 병원에서 콩팥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7가지 신호가 벅차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소변, 변화와 부종, 그리고 만성 피로입니다. 이 3가지가 대표적인 경고 신호죠. 자, 이제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습관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평소 즐겨 드시는 것 중에 콩팥을 공격하고 있는 주범들이 숨어 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콩팥이 나빠지는 결정적 계기는 대부분 입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습관이 콩팥의 운명을 결정하죠.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짜게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신다는 겁니다. 뜨거운 음식은 짠맛을 감추거든요. 국, 찌개, 탕처럼 뜨거운 국물 요리가 바로 함정입니다. 뜨거울 때는 짠맛이 덜 느껴지거든요. 살짝 식혀서 드셔보세요. 엄청나게 짜죠. 특히 국물 요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 국물 속에 나트륨이 완전히 녹아 있거든요.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의 42%가 국물 요리에서 나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죠. 제 진료 경험상 콩팥이 나빠져서 오시는 환자분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물 요리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점이죠. 김치찌개부터 갈비탕과 설렁탕, 삼계탕까지 국물까지 싹 비우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것도 아깝죠. 가능하면 아예 안 드시는 게 콩팥엔 가장 좋습니다. 건더기만 골라 드시길 바랍니다. 인천에 사는 69살 한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직 미용사로 은퇴하신 분이었죠. 손목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드시면서 진통제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국물을 워낙 좋아하셔서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0까지 떨어졌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는 3년 안에 투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영자님이 그때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평생 건강했는데 갑자기 투석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철저히 따르기로 결심하셨죠. 국물 요리를 끊고 나물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진통제도 최소화하며 매일 동네를 30분씩 걸으셨어요. 8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2에서 63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11포인트나 회복한 거죠. 이제 투석 걱정은 접어두어도 좋다는 진단까지 받으셨답니다. 한영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국물 한 그릇이 이렇게 무서운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명심하세요. 국물 줄이기는 콩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흔히 보는 햄과 소시지, 라면과 과자, 콜라와 사이다,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이라고도 하죠. 이게 왜 나쁘냐 하면요. 인이 과하게 쌓이면 뼈에서 칼슘을 앗아갑니다. 뼈가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혈관에 석회까지 끼기 시작해요. 콩팥이 건강하면 인을 잘 배출하는데 기능이 약해지면 인이 계속 쌓이면서 악순환이 빨라집니다. 게다가 가공, 식품은 나트륨과 단순당까지 많아요. 전부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죠. 쉽게 판단하는 방법 하나 딱 봤을 때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이죠.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긴 것들, 이런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콩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세 번째는 단백질과 다섭취예요. 요즘 근육 건강 챙긴다고 프로틴 파우더나 단백질 보충제 많이들 드시죠. TV에서도 근육 빠지니까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 물론 근육 유지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은 전혀 달라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처리할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단백질 분해 산물인 요소라는 노폐물을 콩팥이 전부 걸러내야 하니까요. 공장에 갑자기 물량이 두세 배로 쏟아지는 셈이라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서울대병원 연구를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5g을 넘길 때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1.8배나 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미 콩팥 기능이 자연스레 떨어지는 시기예요. 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두부 반복, 계란 2개, 생선 한 토막이면 하루 단백질로 충분해요. 네 번째, 소염 진통제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할게요. 무릎이나 허리, 어깨가 아프다고 바로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부프로펜 같은 약들, 통증은 줄여주지만 콩팥 혈류를 감소시켜요. 한 번은 괜찮아도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통증 관리를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으로 먼저 다스려 보세요. 정말 아플 때 최소 용량만 짧게 드셔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다섯 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콩팥의 독성도 주지만 탈수까지 유발해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소모되니까 콩팥이 버티기 힘들죠. 술자리 안주가 보통 짜잖아요. 나트륨까지 더해지니 이중 타격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남성이 주 4회 이상 술을 마시면 콩팥 기능 저하율이 비음주자보다 1.9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나트륨, 가공식품, 과도한 단백질, 진통제 남용, 그리고 과음입니다. 다섯 가지 꼭 기억하세요. 시간 없으시면 딱 하나, 국물 줄이기만 기억하셔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콩팥을 살리는 과일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왜 콩팥에 좋을까요? 블루베리의 그 진한 보라색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혈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콩팥이 훨씬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충제와 소염 진통제, 오남용, 그리고 과잉 섭취까지 이 다섯 가지는 꼭 주의하세요. 너무 바빠서 다 기억하기 힘들다면 딱 하나 국물 줄이기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콩팥 건강에 정말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콩팥을 건강하게 살려주는 고마운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기다리셨죠? 다행히 콩팥 보호에 아주 효과적인 과일들이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찾을 필요 전혀 없어요. 동네 마트에서 쉽게 보는 과일들이죠. 지금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세 가지 과일을 콕 집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왜 블루베리가 콩팥에 좋은지 쉽게 풀어볼게요. 블루베리 특유의 진한 보라색은 그냥 예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토시아닌이라는 핵심 성분이 이 보라색을 만드는 건데 이게 아주 물건입니다. 이 성분이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거든요.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항산화 작용까지 더해져 콩팥 세포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 이유는 또 있어요. 다른 과일보다 당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100g당 당분이 겨우 10지 수준이에요. 사과가 14기고 포도가 16기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적은 양이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챙겨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3만 명을 무려 18년간 추적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어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보존율이 23%나 높게 나타났죠. 23%라는 수치는 건강 관리에 있어 정말 상당한 차이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인 30알에서 40알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은 크게 다르지 않은 이 편하게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과일이죠. 이 사과가 콩팥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빨간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고 식이섬유인 팩틴도 풍부하거든요. 식이섬유가 왜 콩팥에 좋냐면요. 장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해주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몸속 노폐물이 줄어들면 콩팥이 처리할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콩팥 입장에서 보면 훨씬 부담이 덜해지는 셈입니다. 사과는 식감이 딱딱하잖아요. 천천히 씹어 먹는 과정이 소화를 돕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당뇨 관리와 콩팥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상황을 보셔야 해요. 콩팥이 건강한 분들은 괜찮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껍질에는 칼륨이 많아서 콩팥이 약한 분들은 반 정도 벗겨 드시는 게 더 안전해요. 만성 콩팥병이 진행 중이라면 껍질은 아예 벗기고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귤입니다. 겨울철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과일이죠. 귤의 주황색 속에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이 주황색 성분이 혈관 건강을 아주 든든하게 돕습니다.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참 좋죠. 다만 당분이 있으니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가 적당해요. 한 보자기 가득 쌓아두고 10개씩 드시는 습관은 이제 좀 줄여주세요. 블루베리, 사과, 귤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착해서 참 좋죠. 이 과일들을 매일 적당히 챙겨 드시면 콩팥 건강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시는지가 건강의 핵심입니다. 방법을 잘못 알고 드시면 오히려 콩팥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일을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과 그냥 씹어 먹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주스로 갈면 식이섬유는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결과적으로 콩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니 과일은 반드시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통조림이나 말린 과일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통조림은 설탕 시럽 때문에 당분이 높고 말린 과일은 칼륨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당뇨나 고혈압이 원인인 환자분들에게 이런 형태의 과일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신선한 과일을 통째로 씹어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콩팥이 한꺼번에 처리하기 힘드니까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한꺼번에 마시기보단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콩팥이 혈액을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칼륨이 걱정이라면 과일이나 채소를 물에 2시간 정도 담가두세요. 1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면 칼륨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집니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까지 콩팥 건강에 좋은 과일 3가지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귤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아무리 좋은 과일을 챙겨 드셔도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콩팥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죠. 콩팥은 물론 고혈압과 심장, 그리고 뇌혈관 건강까지 책임지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라면 맛이 없어서 참 힘드실 거예요. 음식에서 짠맛을 덜어내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고민되시죠? 제가 당장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비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짠맛 대신 신맛과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레몬즙이 정말 최고예요. 생선을 구울 때 레몬즙을 뿌려보세요. 나물을 무칠 때도 간장 대신 레몬즙과 참기름을 써보세요. 식초도 좋고요. 마늘이나 생강, 그리고 후추나 들깨처럼 우리 전통 양념들 중에는 콩팥에 부담 없이 풍부한 맛을 내는 건강한 재료들이 참 많습니다.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즐기실 수 있어요. 연구 결과 저염식을 2주만 유지하면 미각이 적응하게 됩니다. 2주만 잘 참아보세요. 두 번째는 국물 줄이기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국물 요리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 양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남겨보세요. 된장에 채소를 묻혀서 드시는 방식도 콩팥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조리할 때 물을 적게 쓰는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시는 거죠. 세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인데 체중이 늘면 노폐물도 많아집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부산에 사시는 68살 박성민님의 사례를 볼까요? 퇴직교사였던 박성민님은 15년간 당뇨를 관리 중이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드셨음에도 콩팥 수치는 점점 악화되었죠. 사구체 여과율이 48까지 떨어졌는데 정상인 90보다 낮았죠.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성민님은 딱 3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우선 국물을 끊고 찌개 건더기만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둘째로는 매일 아침 동네를 30분씩 산책하셨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편안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드시던 소염 진통제를 끊으셨습니다. 무릎 통증은 따뜻한 찜질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대신했죠. 석 달 후 사구체 여과율이 48에서 57까지 올랐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랄 만큼 확실한 회복세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어 후회도 된다셨죠. 비싼 약이나 보충제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국물 줄이고 걷고 진통제 줄이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보너스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물은 콩팥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에 종이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한꺼번에 들이키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1잔, 식사 전후, 간식 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1잔씩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노폐물을 내보내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소변이 진해지면 결석이 생길 위험도 커지고 독소 배출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되셨거나 부종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수분을 무조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붓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물이 쌓일 수 있거든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찾으세요.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커피보다는 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설탕이나 시럽이 가득한 음료는 당분이 너무 많은 이 피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도 아메리카노 정도는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술은 가능하면 줄이시고 깨끗한 물로 대체해 보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짠맛 대신 향신료 활용하기, 국물 음식 멀리하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물 자주 마시기. 네 가지 습관 기억나시죠? 콩팥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우리 식탁에서부터 바로 시작해 보자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영양제 이야기인데요. 콩팥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야 할까요? 말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 건강만 생각한다면 사실 어떤 영양제도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하려고 챙기는 영양제인데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비타민, 오메가, 3, 코엔자임, 홍삼, 콜라겐까지 종류도 참 다양하잖아요. 주변에서 좋다더라, 광고에서 좋다더라 하니까 안 먹으면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영양제는 특정 성분을 아주 고농축으로 압축해 놓은 제품입니다. 자연식품으로 먹는 양보다 몇 배나 많은 성분이 한 알에 다 들어있죠. 이걸 드시면 간에서 1차로 분해하고 남은 나머지는 다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정수기 필터에 이물질을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과 똑같아요.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죠. 대한신장학회 권고안에도 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지 않은 어떤 영양제나 보조제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오직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61세 신명숙님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숙님은 갱년기 증상 때문에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 D부터 칼슘, 오메가3, 홍삼까지 매일 5가지나 드셨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챙긴 건데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인 사구체 여과율이 60이로 정상 범위인 90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증상이 없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담당 의사는 당장 영양제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영양제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라고 조언했죠. 처음엔 영양제를 안 먹으면 더 나빠지는 게 아닐까 반신반의 하셨지만요. 6개월 뒤 추적 검사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을 확인하시더니 영양제는 전부 잠시 끊어보자고 하셨죠. 대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신님은 처음에 반신반의 하셨고요. 영양제를 안 먹으면 오히려 몸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추적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사고체 여과율이 62에서 74로 올랐습니다. 12포인트나 회복된 거죠. 한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영양제가 건강을 지켜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쓴 돈이 아깝기도 하고 미리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물론 모든 영양제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건 꼭 드셔야 해요. 빈혈 때문에 처방받은 철분제나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때문이라면 이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혼자 판단해서 이것저것 사서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건강 보조식품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콩팥에 어떤 부담을 줄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영양 성분을 처리하느라 콩팥이 더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과 사과 하나, 귤 2개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아주 건강하게 채울 수 있죠. 혹시 크레아틴 같은 근육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크레아틴 과다 복용이 급성 신장 손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영양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죠. 첫째, 임의로 영양제를 드시지 마세요. 둘째, 의사 처방이 없다면 과감하게 끊으시는 게 콩팥에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모든 영양은 과일과 채소로 채우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하실 내용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길, 바로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번 무료로 콩팥과 소변 검사를 해주는 제도가 있죠.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으로 다 납부하신 혜택이거든요. 그런데도 60대 이상 검진 수검률이 68%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은 무료 검사 기회를 그냥 놓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콩팥은 73%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혈액과 소변 검사를 받으면 내 콩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초기에만 발견해도 생활 습관 교정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단백뇨가 나오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면 반드시 신장내과 진료를 받으세요.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검진을 미루셨다면 이번 달 안에 예약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드세요. 밤새 건조해진 콩팥의 수분을 보충해주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식사하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처음 일주일은 맛이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주만 딱 참아보세요. 입맛이 건강하게 바뀌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물은 딱 한 잔 정도면 충분해요. 밤새 건조해진 콩팥의 수분을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식사하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맛이 좀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꾹 참고 견뎌보세요. 입맛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진짜예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신선한 채소는 어떨까요? 간식은 빵 대신 블루베리나 사과 한 줌 어떠세요? 귤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걸어주세요.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산책 정도면 충분해요. 혈액순환이 콩팥을 웃게 만듭니다. 꾸준한 걷기는 체중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도 정말 최고예요. 허리나 무릎이 아프다면 진통제부터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먼저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약은 정말 참기 힘들 때만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영양제는 정리하세요. 그 돈으로 신선한 과일이 낫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국가 건강검진은 꼭 챙겨받으세요. 1년에 한 번 무료인데 이보다 좋은 혜택이 있을까요? 비용도 안 들고 복잡한 장비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실천 가능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네요. 핵심만 모아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성 콩팥병 증가 속도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진통제 남용이 주된 원인입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예요. 소변 변화나 부종 같은 위험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짠 국물과 가공식품,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를 피하세요. 특히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과 과음은 콩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귤을 신선한 상태로 적당히 드세요. 싱겁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생활 습관이 정답입니다. 영양제는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으로 영양을 채우세요. 건강검진은 미루지 말고 매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어렵다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싱겁게 먹기, 그리고 매일 걷기와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손주들과 공원을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시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즐기며 활기차게 사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콩팥을 튼튼하게 지키는 일이죠. 콩팥이 건강해야 활기찬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산의 박성민 님이나 수원의 신명숙 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만드세요.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국물은 조금 남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강한 분들인 이 정도 변화는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다 이겨내셨는데 콩팥 건강관리쯤은 훨씬 쉬운 일이니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께 건강 정보가 전해지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주변에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